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총칙 2장 권리와 의무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권리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권리 행사를 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권리 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리의 종류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권리의 종류,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의 행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냐, 권리 행사의 한계 부분. 여기에서 중요한 법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권리의 경합과 충돌 문제입니다. 충돌. 이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테마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이제 권리의 주체가 뭐가 있느냐, 권리의 주체가, 그 다음에 권리 객체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권리에 관한 큰 틀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권리의 객체. 이렇게 하면 권리에 관한 총괄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권리의 종류, 여기부터 살펴보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민법이라는 게 사실은, 민법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하고 맞붙는 거예요? 개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니까 지금 다툼이 생겨가지고 그 분쟁 풀어내는 거예요. 그 분쟁을 풀어내는 게 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이쪽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다. 근데 계약 기간이 2년이다. 2년 계약으로 건물을 임대를 줬다. 이렇게 임대를 줬다. 이때 2년 동안 집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할 때 월세를 한 달만 밀리면, 한 달 밀려버리면 계약 해지한다고 특약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여기가 한 달 밀려버리니까 특약대로요. 임대인이 특약대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에 보니까 한 달 연체하면, 월세를 한 달 연체하면 뭐 한다? 내보낸다. 이렇게 특약이 돼 있다. 그러면 주인은 특약대로 뭐 하겠어요? 임차인 보고? 나가라, 너 나가라. 우리 특약대로 한 달 밀렸으니까 너 나가라. 이때 임차인이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요? 여기서 분쟁이 생겼어요.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집 비워라 이거죠. 집 빼라 이거죠. 방 빼라. 여기는요? 난 못 빼겠다. 왜? 법에 보니까 계약에는 한 달 내가 밀렸지만, 우리 민법에 보니까 임차인은 2기를 연체해야만 주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다. 우리 민법에는 2기 연체해야지만 해지할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특약으로 법에는 2기라고 돼 있는데 특약으로는 몇 달 연체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이죠. 한 달. 그래서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지금 분쟁이 생긴 거죠. 분쟁. 그죠? 개인하고 개인 간, 사인하고 사인 간의 분쟁.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실체법, 그게 민법이에요. 그죠? 민법전 보고 보면 돼요. 민법전. 이거는 2기 연체하면 해지한다라고 돼 있고, 이거는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이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이거는 법대로 따라가라 이거죠. 따라가라. 따라서 특약으로 몇 달이라고 그랬어요? 특약으로 한 달 연체하면 해지한다고 그런 거. 이거는요 효력 없는 거죠. 이 특약은 효력 없는 특약입니다. 효력 없다. 이거는 특약을 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다 이거죠. 무효다. 왜? 이거 강행규정이니까 강제규정이에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 측 주장은 뭐예요? 한 달 연체했으니까 뭐하라? 나가라는 주장이고, 임차인의 주장은 뭐예요? 법에 몇 달이라고 돼 있습니까? 2기라고 돼 있으니까 나 못 나간다 이거죠. 못 나간다. 그럼 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뭘로요? 임차인 승이다. 이 상호간의 분쟁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이 민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거기서 빚어지는 이 사인 간에 빚어지는 모든 분쟁이라는 게 결국 뭐의 싸움이에요? 권리의 싸움이에요. 권리 싸움. 내 권리가 법에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싸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게 뭐예요? 법,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로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요? 권리와 의무관계로 드러나요. 그럼 옆에다 이걸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말해서 뭐예요? 내 권리가 있냐 써보세요. 나한테 뭐가 있냐?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있냐 이거죠. 법에. 그게 법률관계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냐.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뭐 하느냐고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느냐. 그게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그 다음 의무. 상대방 요구에 따라서, 얘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허용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쓰도록 2년 동안 쓰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임차인이 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년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은 뭐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쓸 수 있도록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거기다 써볼게요. 임대인은 써보세요. 옆에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하고 가로하고 옆에다 써보세요. 가로하고 옆에다. 건물 수선 의무가 있다. 건물 무슨 의무? 수선 의무가 주인에게 주어진다. 건물 무슨 의무가? 수선 의무가 주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선 의무가.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럼 거꾸로요. 주인은 수선을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그럼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수선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그럼 임차인은 뭐 해달라고 그래요? 수선해달라고 뭐 할 권리? 요청할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 이거 수선해 주셔. 보일러 망가진 거 수선해 주셔라고 요구할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임대인은 그럼 뭐예요? 수선을 시켜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요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 채무하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다. 얘는 채권이, 얘는 채무가. 그럼 주인은 이거 수선해주고 월세 받는 거죠. 월세. 그 대가로 차임받는 겁니다. 자, 거기 의무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볼게요. 권리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처럼 권리가 있고 의무가 서로 간에 있어요. 서로. 그런데 옆에 보면 권리만 있고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게 있어요. 권리만 있어 동그라미요. 취소권입니다. 취소권자는 권리만 있지 의무가 없어요. 취소나 해제가 대표적이에요. 취소나 해제. 그런데 거꾸로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만 있고요? 의무만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민법 50조라고 돼 있죠. 50조에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보세요. 50조 동그라미하고 50조 민법 50조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주세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기 의무가 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 GM대우가 한국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점이죠. 지점 설치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지점 설치, 분사무소를 낸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럼 권리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요. 등기 내라니고. 지점 내려고 한국에 지점 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의무만 있고 뭐가 없습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권리의 종류 가셔서 이제 권리의 종류. 자, 권리의 종류를 구별할 때 첫째가 권리의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첫째는 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른 구별입니다. 첫째는요.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고 뒤로 넘기게 되면 둘째 보면 작용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뭐에 따른 구별? 작용에 따른 구별. 요게 중요해요. 내용에 따른 구별이냐 작용에 따른 구별이냐. 뭐를요? 권리의 분류가 권리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권리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목차가 내용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먼저 내용에 따른 구별.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째 재산권이 있어요. 재산권. 그 다음에 뒤로 넘기게 되면 가족권이 있습니다. 가족권.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격권. 네 번째는 사원권. 사원이 가질 수 있는 지위. 사원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가지로.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자, 그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례를 가지고. 민법은 다 사안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 갑이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하고 뭐를요?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을은 배우자입니다. 을은 배우자입니다. 갑이 죽어버렸어요. 갑이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버렸어요. 예컨대 탤런트 최진실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가지고 아파트하고 차는 누구 몫이 됩니까? 이거 배우자 거죠? 이때 배우자만 있어요? 여기 자식도 있어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 여기 상속받는 사람. 그죠? 그럼 이 갑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하고 차라고 하는 뭐가요? 이 중에 어느 거예요? 이게 아파트하고 차는 이 중에 어느 거예요? 재산권이죠. 이게 재산권입니다. 아파트하고 차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인이 된 최진실 씨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하고 차라고 하는 재산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배우자하고 자식한테 어떻게 돼요? 상속돼요. 예, 그게 가족권이에요. 가족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가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이게 상속권입니다.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 예. 요거를 그래서 죽으면 갑이 고인이 되면 배우자하고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죽으면 자, 최진실 씨가 고인이 되기 전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죽었는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예,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광석이 있습니다. 김광석 씨. 누구요? 김광석 씨는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이분이 죽었어. 이분이요. 자살로. 그죠? 그럼 이분이 죽고 나서도 저분한테 재산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이분 배우자가 지금 뭘로 먹고 살아요? 판권 있잖아. 판권. 그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저작권 있죠? 저작권하고 판권으로요. 거기서 돈이 엄청 생깁니다. 이분은 죽었지만 뭐가 있어요? 배우자하고 자식한테 판권이 있어요. 판권. 1년에 몇 억씩 들어오는.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죽었으니까 누구한테요? 일로 갑니다. 그게 판권이나 초상권 같은 겁니다. 판권이나 초상권 같은 거예요. 초상권이 바로 이게? 인격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입니다. 초상권. 만약에 최진실 씨
이쁜 얼굴을 소주 회사에서 그냥 무단으로 차용하면 뭐예요? 뭐 침해요? 인격권. 예, 초상권 침해한 거예요. 초상권 침해. 이게 초상권 침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사원권. 예, 주주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그죠?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게 사원이 갖는지 누가 갖는지? 이건 사원이 갖는 거고 이건 누가 갖는 거예요? 가족이 갖는 거예요. 가족. 이건 가족. 이건 누가? 사원. 그죠? 예. 이거는 인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권. 예, 그래서 권리를 내용에 따라 세분해 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때 재산권은 다시요. 재산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뭐하고 뭐로 나눠요? 물권하고 뭐하고요? 채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하고 채권. 자, 여기요. 김광석 씨가 죽었다고 칩시다. 김광석 씨가 죽었다. 그럼 가지고 아파트하고 차. 아파트하고 차가 뭐야 이거? 재산권이죠. 재산권. 아파트하고 차는 재산권이고요. 레코드 회사하고 체결한 판권은요. 판권은 이거죠. 이거. 그죠? 인격권입니다. 그건 인격권이에요. 판권이나 초상권이 인격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그 사람 얼굴 못 씁니다. 그 사람 얼굴.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죠? 이건 인격권입니다. 그럼 아파트하고 차는 무슨 권? 재산권. 재산권 중에서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이건 물권. 그럼 채권은 뭐예요? 받을 돈.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받을 돈. 이분이 레코드 회사하고 모 기획사하고 이미 제작을 했어요. 그죠? CD를 이미 제작을 했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 이거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만 지배권, 재산권이야, 채권도요. 물권하고 채권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를 뭐에 따라 구별해요? 내용에 따라 구별합니다. 권리의 내용이. 이거는 재산에 대한 거. 이거는 인격에 대한 거. 내 재산, 내 인격. 그 다음 이거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갖는 거. 이건 누구이기 때문에? 사원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내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그죠? 이사가 부정행위를 했다. 그럼 해임할 수 있어. 그죠? 이게 주주, 사원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작용에 따른 구별. 뒤로 넘겨서 작용에 따른 구별. 가시기 전에요. 그 가족권 밑에요. 가족권의 대표적인 게 친족권하고 상속권이에요. 상속권의 동그라미요. 10페이지 보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거. 이거는 가족만이 갖는 특성이에요. 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인격권의 옆에다 써보세요. 초상권. 김광석의 초상권 써보세요. 김광석 씨가 갖는 초상권. 그 다음에 명예권. 그 다음에 창작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작권. 그 다음 사생활권 써보세요. 사생활권. 그 다음에 생명권. 그 다음 정조권.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인격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하고 결부된 권리들이에요. 다음 사원권. 거기 있는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주주로서 누리는 권리들. 결의권이라든가 소수사원권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 이익 배당해라. 나한테 내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 좋다. 나한테 배당해달라. 나한테 배당금 달라 이거죠. 그죠? 예, 내가 사원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예요. 다음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요. 먼저 형성권. 이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배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변권, 항변권. 항변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버티는 권리라고 써보세요. 옆에다 버티는 권리. 네 번째가 청구권. 이 네 가지는 작용에 따라서,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작용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이쪽하고 구별 잘 지으셔야 돼요. 내용에 따른 구별은 네 가지죠. 아닌 것은, 내용에 따른 구별 아닌 것은 그럼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먼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통지에서 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 일방적인 통지. 대표적으로 취소권이나 계약 해제권이 여기에 들어가요. 취소나 해제를 하는 거. 내가 사기당했다. 땅 사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럼 취소를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 계약이 끝나버리는 거. 이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형성. 이루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계약 끝내도록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허락을 얻어요, 안 얻어요?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사기 계약이었다. 그럼 얘가 계약 어떻게 해요?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일방적 통지라는 말이 뭐예요? 일방적 파기예요. 파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어요. 그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단독행위. 왜? 혼자서 하니까 단독행위지요. 이때 밑에서 세 가지로 다시 나눠보는데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취소권이나 해제권이에요. 밑줄 그세요. 취소권이나 해제권, 해지권, 그 다음에 상계권 밑줄이에요. 상계가 뭐예요? 퉁치는 거. 거기다 쓰세요. 뭐 하는 거? 퉁치는 거. 내가 빌린 거 1,000만 원, 저쪽에서도 나한테 꼬간 거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퉁치고 끝내자. 고스톱 칠 때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그냥 퉁쳐. 그 다음 두 번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밑줄 그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뭘로요?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을. 그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언제 써먹어요? 이때 써먹어요.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요. 은행돈을 빌렸어요. 은행돈을. 근데 사업을 망했어.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걔가 재산을 빼돌려요. 엊그제 보니까 TV에 김우중 씨가 회사 망했죠. 그죠? 근데 재산은요? 베트남에서 몇백억 있습니다. 몇백억. 그죠? 예. 그 빼돌린 거죠. 빼돌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이? 도로 찾아오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해 행위 취소권. 써보세요. 사해 행위 취소권. 재산을 빼돌렸다 이거죠. 김우중 씨가 재산을 은닉했다, 딴 데로 돌려버려놨다. 그거 빼돌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하는 거, 원유치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이걸 무슨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예, 은행에서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이건 소송으로 해야 돼요. 소송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청구권으로 분리나 실질은 형성권인 거 별표. 요거 중요합니다. 명칭은 청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이 뭐예요? 본질이요. 본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걸 족보를 뭐라고 써야 돼요? 족보? 거기다 써요. 족보는 청구권이라고 분류해야 돼요? 형성권이라고 분류해야 돼요? 형성권이죠. 왜? 본질을 따져야죠. 본질이. 껍데기만 청구권이고요. 본질은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그래 옆에다 써요. 족보가 형성권이다. 형성권.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증감자 들어간 거예요. 전세금 증감 청구라는 게 뭐냐?
전세를 내가 1억 계약했어요. 1억에 전세 얻었어요. 1억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 기간 중에 최근에 지금 전세난이 많이 심각하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주변에 전세가가 막 오르는 거야. 그럼 주인 입장에서 아니 나 지금 1억에 놨는데 방 3칸 1억에 놨는데 옆집 아줌마 보니까 뭐예요? 1억 5천이야. 1억 5천. 그럼 나만 조금 받는 거 아니야 주인 입장에서. 그죠? 그럴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세가를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청구? 증감 청구권. 주인을 올리려고 그러고요. 세입자는 깎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요. 전세금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증액을. 5%까지요. 몇 프로까지요? 5% 한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감자가 들어간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질은요. 본질은 증감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청구권이 아니라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이다. 뭐가 들어가면? 증감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 또요. 똑같은 게 뭐가 들어가면? 매수자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매수나 증감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형성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옳은 분류가 됩니다. 타당한 분류가. 그래서 꼭 기억하는 거예요. 뭐 들어간 거? 매수하고 뭐? 증감자 들어가는 형성권입니다. 더불어서 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다음 지배권. 지배권은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기다 쓰시면 돼요. 지배권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아파트하고 차 써보세요. 아파트하고 차를 뭐 하는 거? 소유하는 권리. 아파트하고 차를 뭐 하는 권리? 소유하는 권리. 이게 지배권이죠.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거. 바로 지배권의 대표가 뭐예요? 물권입니다. 옆에다 쓰세요. 지배권의 대표가 뭐? 물권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물권이 그렇습니다. 그럼 물권만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무채재산권 보세요. 무채재산권. 그 무채재산권이 뭐 있어요? 특허권. 우리가 아는 특허권이 그거 내가 지배하는 거 그거. 나 특허 출원해가지고 받았다. 특허 출원해서 받았다. 그러면요. 나 그거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내 거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죠? 특허권. 무채재산권입니다. 그 다음 항변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변권. 여기는 항변권. 항변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권리입니다. 버티기 하는 거예요. 버티기. 버티기 하는 걸 무슨 권? 항변권이라고 해요. 항변권. 항변권. 이게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2년 계약했어요. 계약 종료됐습니다. 계약 종료됐어요. 2년 계약 종료됐어요.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비우면 되죠? 방 빼고 주인은 뭐 빼주고요? 주인은 뭐 빼주고? 보증금 빼주고요. 보증금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방 빼, 여기는 뭐 빼? 보증금 반환합니다. 보증금 반환. 누가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요? 동시에 줘요? 동시에 줍니다. 얘가 주면, 그럼 얘가 주인이 뭘 주면? 보증금을 주면 반대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도 같이 줘요. 같이 줘. 얘가 하면 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가지고 오면? 보증금 가지고 오면 부동산 사무실이요. 부동산 사무실로 보증금 가지고 나타나면 얘는 뭐 줘요? 방키 줘. 방키 이렇게 줘요. 같이 줘. 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같이. 이걸 동시행 관계 있다고 그래요.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그런데 거꾸로요. 얘가 안 주면 일방이 안 주면, 보증금을 안 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안 줘. 안 준다고요? 그럼 나도 안 줘. 나도 방 안 빼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항변한다. 네가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똑같이 할 거야. 그죠? 버티는 거예요. 얘가 뭐 할 때까지? 얘가 뭐 할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얘가 줄 때까지 얘도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서로. 버티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청구권 효력 발생을 뭐 하는 거? 저지 동그라미에 저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지를 해요? 버티면서 써보세요. 뭐 하면서? 버티면서 저지하는 거예요. 버티면서. 언제까지 버텨요? 거기다 써보세요.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틴다.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티는 권리. 이거를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질을 합니다. 그죠? 머리끄댕이 서로 잡고 싸우죠. 그죠? 여자 A, 여자 B. 머리끄댕이를 서로 잡습니다. 머리끄댕이를. 그죠? 그렇게 30분 지나도 안 놔. 여자들이 독해가지고. 그죠? 예. 남자가 놓으라고 그러면 놔야 안 나요? 안 놔요. 그럼 얘가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래요? 너 놔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너 먼저 놔 그러죠. 저쪽에서.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놔야 내가 놓지 이러는 거죠. 이게 동시행관계 있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너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먼저 놔 그랬죠. 놔. 그랬더니 이쪽에서 날라온 답이 뭐예요? 네가 놔야. 네가 놔야 임마 내가 놓지 이 얘기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얘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 놔야 돼요? 동시에 놔야 돼요? 동시에 놔라 이거죠. 동시에 놔라. 그럼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안 주면, 일방이 안 주면, 얘가 일방이 안 주면 얘도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왜? 얘가 방 안 주면, 얘가 방 안 빼주면 얘도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을 안 주면 돼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해답은 제3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어떻게 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놔. 안 그러면 다리몽댕이 부러지는 거야. 동시에 놔라 이거죠. 동시에 놔라. 그죠? 그래야 답이 되죠.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네 번째가 청구권입니다. 여기는 네 번째 주제가 청구권. 이거는 계약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에 동그라미요.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된 행위를 하라고요. 약속된 행위를 하라고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요청하는 거, 청구하는 거. 김광석 씨가 기획사하고요. 요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예컨대 판 3장 내면 얼마 주기로요? 30억 주기로 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채권자입니다. 그럼 판 3장 내면 얘가 얼마 줘야 돼요? 30억 줘야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청구하는 게 이게 채권이죠. 그죠? 그래 가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로 떴습니다. 빵 떴죠. 뜨고 났더니요 기획사에서 뭐라고요? 판 몇 장 내면 5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그래 100억 주자는 계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뭐 한 거? 우리 약속한 거. 그 약속한 거 어떻게 해달라고요?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이게 청구권. 그래서 작용에 따라서 권리는 뭐뭐로 구별해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하니까. 두 번째는요, 지배를 해. 내가 차하고 아파트를 지배를 해. 항변권은요, 서로 버티고 있어요. 청구권은요, 약속된 거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 네 가지로 작용에 따라서 구별을 해봅니다. 다음,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이제까지 권리를 분류를 해봤어요. 권리를 이렇게. 이 권리가 어떻게 행사돼야 되느냐. 권리 행사를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느냐 문제. 그 부분이 권리 행사 부분입니다. 권리 행사 있죠. 종류에 대해서 보셨고요. 지금 보실 때는 뭐예요? 권리 행사하고 그 한계 부분입니다. 자, 먼저 권리 행사 방법. 권리 행사라는 건 뭐냐면 권리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권리 행사입니다. 자, 예컨대 소유자가 여기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전세를 설정하는 거, 이게 권리 행사입니다. 주인이 아파트를 도저히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저히 이자 감당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까? 처분해버립니까? 처분하죠. 처분하는 거, 이게 권리 행사입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요 4가지로 나눠놨어요. 첫째, 지배권 옆에다 1번 하세요. 지배권 옆에다 1번. 지배권은 소유자가 물건을 뭐 하는 형태로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형태로요. 사용 동그라미요. 지배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하는 형태? 처분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지배권은.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은 세 놓는 거죠. 세 놓으면 수익을 받고요. 처분하는 거는 매매합니다. 매각하는 거죠. 아파트를 매각하는 게 처분하는 내용이. 두 번째, 청구권은요. 청구권 앞에다 써주세요. 이렇게요. 싼 거로 2번, 싼 거로 2번에 청구권. 청구권은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 청구해요?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요. 약속한 것만. 약속한 행위를 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이게 청구권이에요. 내가 판 3장 내면 50억 준다며. 50억. 왜 50억 안 줍니까?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청구권입니다. 약속한 거 지키세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사장님, 이번 달에 보너스 200만 원 준다면서요. 그거 주기로 한 거 어떻게 하세요? 달라고요. 달라고 뭐 하는 거? 청구하는 게 청구권. 그 다음에 형성권. 형성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항변권은 상대방이 줄 때까지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 뭐 하는 걸로? 버티는 걸로 나타납니다. 항변권은 버티는 모습으로요. 버티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권리 행사의 모습이 권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별 3개. 권리 행사의 한계. 한계 옆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권리 행사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의칙입니다. 권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리미트가. 그게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볼까요? 민법 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권리 행사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신의에 쫓아, 동그라미야. 신의에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를 지켜라. 다른 말로 옆에다 쓰세요. 뭐를 지켜라? 신의를 지켜라. 가로하고요. 가로하고 신의를 지켜라.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해요. 대원칙. 두 번째 2항.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남용하지 못한다. 남용 거기다 쓰세요. 가로하고요. 권리 남용 금지요. 권리 남용 금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용을. 권리를 행사하는데 신의를 지켜야 되고 뭐 하면 안 돼요?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뭐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한계가 있다. 신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용해라. 남용하지 마라. 남용을 하지 마라 이거죠. 남용을 하지 마라. 이 2가지 한계가 있다. 권리에.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 먼저 신의칙. 자, 신의칙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의칙을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계약이라는 게 약속 아니에요? 약속된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약속된 거 그대로 따라가고 이행하면 문제 없어요. 문제되는 건 언제? 문제가 터지는 거는, 폭발하는 거는 약속을 이행 안 할 때죠. 그게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한쪽이 파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신의를 저버린 거 아니에요. 신의를 저버린 거. 그 저버리지 마라 이거죠. 그걸 저버리지 마라. 가령 여기 아까 여기 임재범 여기요.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쪽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다. 기획사하고 판 3장 내면 30억 준다고요. 30억 준다고. 그래서 3장이나 판을 냈는데 여기서 뭐를 안 줘요? 돈을 안 준다. 그럼 누가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이쪽에서. 이게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약속한 거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자, 이 신의칙은 첫째요.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 원칙입니다. 밑줄이요. 일반 원칙이다. 민법 전체의 무슨 원칙이다?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이에요. 통칙입니다. 통칙. 민법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공법 관계. 사법하고 공법의 동그라미요. 다 적용됩니다.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신의칙은. 그러니까 사법에만 쓰여요? 공법에도요? 다 적용됩니다. 신의칙은. 두 번째. 권리의 행사가 뭐에 위반하면? 신의칙에 저촉되면, 신의칙에 위반이 되면, 권리 행사가 뭐에 저촉되면?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권리 남용이 됩니다. 권리를 남용한 게 돼요. 남용입니다. 남용. 뭐를 위반하면? 신의칙을 위반하면 권리를 남용한 결과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권리자가 권리를 무한정 행사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 권리자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게 경계예요. 이 경계예요. 이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뭐가 돼요? 남용입니다. 이건 남용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 남용이 됩니다. 약도 좋게 써야죠. 잘못 쓰면 뭐예요? 남용이 되고 해로워져요. 권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용이 되면 안 됩니다. 남용. 이때 이 권리가 남용됐냐 안 됐냐 판단을 자 볼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따라하세요. 당사자가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의칙 위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원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판단 못해요? 판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신의칙 위반이 됐냐 안 됐냐는 법원이 판단해야 돼요. 내가 소송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꼭 주장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요. 당사자에 뭐가 없더라도 주장이 없어도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 안 해도 돼요. 내가 소송을 하는데 김광석이하고 여기 기획사하고 둘이 소송이 붙었어요. 그럼 김광석 씨가 뭐라고요?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해야 돼? 안 해도? 주장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누가 판단해줘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의칙 위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주장이 없어도요? 직권으로 합니다. 여기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기획사가 뭐를 저버렸다?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거를 김광석 씨나 그 배우자가 주장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누가 해줘요? 법원에서. 법관이 알아서 다 판단해 이거. 이 사람은 신의를 저버린 기획사다. 이거 법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법관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신의칙은 일반 원칙이다. 두 번째는 신의칙을 위반하면 뭘로 연결이 돼요? 권리 남용이 돼요. 권리를 남용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의칙은 소송을 거는 이 김광석 씨나 배우자가 주장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누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권으로. 이게 신의칙의 전반적인 의미요. 신의칙의 전반적인 의미. 다음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의칙의 무슨 원칙?
파생 원칙입니다.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자, 첫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두 번째가 실효의 원칙. 세 번째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돼요. 금반원.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는 챙겨가셔야 돼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2, 3.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는 세 가지요. 첫째는 무슨 원칙이요? 사정이 변경됐다라는 거죠. 사정이 변경됐구나라는 거. 이게 뭐냐?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의 기초가 어떻게 됐다? 변경됐다. 계약의 기초가 변경돼서 계약을 어떻게 하자? 계약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수정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수정하자 이거죠. 계약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야, 우리 계약의 뿌리가 되는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배경이 계약의 기초가 달라졌어. 그래서 계약을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 수정하자 이거죠. 수정하자.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은 신의측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된 걸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게 신의측이에요. 약속된 거 어떻게 해라? 지켜라. 네가 세 장 내면, 여기서 세 장 내면 얼마를요? 30억 주기로 했죠. 그럼 지켜라 이거죠.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뭐예요? 뭐가 변경되면? 사정이 어떻게 되면? 변경이 되면, 사정이 뭐하게 되면? 변경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정을 해라 이거죠. 계약을 수정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잘 보세요. 계약의 근간은 뭐예요? 근간은 뿌리가 신의측, 이게 뿌리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약의 뿌리는 뭐를 지키는 거?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게 계약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사정 변경의 원칙, 무슨 원칙을요?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거를 넓게 잡아버리면, 이걸 넓게 잡아버리면 뭐가 깨져버려? 신의측 약속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돼요. 아주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는 거야. 아주 예외적으로. 왜? 이 계약의 기본 원칙인 신의측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계약을 수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약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우리 대법원도 아주 예외적이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외적으로만 극히 허용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법에도 있는데 그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컨대 아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을 주변 전세가가 막 오르면 계약의 기초가 바뀐 거예요. 전세금 1억을 했는데 전세가가 올라버려요. 그럴 때는 전세가를 그대로 둬야 올릴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어요. 그게 증액 청구예요. 전세금 증액 청구. 이게 바로 계약의 기초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사정이요. 야, 사정이 바뀌었다. 왜?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세가가 차액이 너무 난다 이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계약을 그대로 가면은 너무 이거 한쪽에서 불공정하다. 그럴 때는
계약을 수정을 하자. 계약을 그대로 가요? 수정을 해버려? 예,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전세금이라든가 차임을 뭐 하는 거? 증액하자 이거. 증액을 하자 이거죠. 이거 증액을 시켜라. 왜? 계약의 기초가 바뀌었다. 계약의 기초가 바뀌었다.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 자, 그럼 읽어볼까요? 거기를. 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 존재하던 사정에 네모 쳐보세요. 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정. 그게 뭐예요? 계약의 기초.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의 뭐라고요? 기초. 기초가 당사자의 과실 없이요. 현저하고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 현저하고 객관적인 뭐가 생겼어요? 사정의 변경이 생겼어요. 그럼 계약의 기초가 그대로예요? 기초가 바뀌었어요? 계약의 토대가 바뀌어버렸어. 그럴 때는 계약을 그대로 가요? 수정을 해요? 손을 좀 대자 이거죠. 그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뭐에 반해요? 신의칙에 반해요. 그럴 때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 계약을 변경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수정시키는 거예요. 수정에 동그라미요. 계약을 그대로 돼요? 수정해요? 수정하는 거. 이게 바로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이에요? 예외적으로요? 아주 예외적이에요. 아주 예외적.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실효의 원칙. 거기 한자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 실효가 뭐예요?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실효가 뭐예요? 효력을 상실한다. 거기 예를 볼까요? 예. 밑에 보면 세 줄 밑에 보면 예가 나와 있어요. 근로자들이 의원 면직 처리가 됐어요. 면직 처리 동그라미요. 근로자가 지금 면직 처리가 됐어요. 직장에서 면직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해서 수령을 했어요. 퇴직금 받아 먹었어요. 자, 퇴직금까지 수령했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까지 받았어요? 퇴직금까지 회사에서 다 받았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9년이 동그라미요. 9년의 동그라미. 9년. 시간이 짧아요? 장기간이에요?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그래도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나서 밑줄 그세요. 새삼스럽게 동그라미요. 새삼스럽게. 9년이나 지나고 나서 뭐라고요? 새삼스럽게 면직 처분이요. 면직 처분이 뭐였다고요? 무효 동그라미요. 내가 직장에서 면직된 게 뭐라고? 무효다라고 새삼스럽게 소송을 걸었어. 새삼스러워요? 안 새삼스러워? 새삼스럽죠. 몇 년 지났는데 지금 9년이나 지나고 나서 지금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뭐라고요? 이거 면직 처분 무효라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KT에 다녔다. KT에서 다녔어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랬다가 면직되고요. 직장에서 면직되고 뭘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어요. 9년. 그러고 나서 갑자기요. 소송 거는 거예요. 회사한테, 사장한테. 뭐라고요? 면직된 거 무효니까 뭐 해달라고요? 복직해달라고. 새삼스럽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새삼스러워. 왜? 9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요. 그 사람의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리 행사 기회요. 권리를 뭐 할게요? 행사 기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장기간이나 어떻게 한 거예요? 장기간이나? 방치했어요. 방치했어. 행사 기회가 있는데도 장기간 뭐 했다고요? 방치했어요. 그죠? 몇 년 동안이나? 9년간이나 방치했어. 9년간이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같이요. 뭐라고요?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줘요? 권리를 없애버려요? 인정을 안 해줘. 그게 무슨 원칙이요? 실효. 너 권리 행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몇 년 동안이나 9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이제 와서 뭐야? 이제 와서. 그죠?
이제 와서 뭐야? 뜬금없이 왜 9년 지나서 뒤통수 치냐고. 몇 년 지나서? 9년이나 지나가지고 장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거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네가 신의를 저버린 거야. 그거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잖아. 그죠? 기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저버린 거잖아.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 자, 그럼 읽어볼게요. 거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행사기회 동그라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있다고요? 없으리라고? 없으리라고 정당한 기대를 가져요. 정당한 기대. 누가요? 상대방은. KT는 그 직원이 이제 행사 안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 왜? 9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밑줄이요. 뭐 하게요?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건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 안 됩니다. 왜? 실효의 원칙 때문입니다. 실효의 원칙. 자, 쉬셨다가 세 번째 원칙, 금반원의 원칙 살펴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